자, 이제 지사학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학의 법칙은 자, 재밌어요. 지사학이 지구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이 지사학인데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에서 선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사학의 법칙은 우선은 이 원리를 따라요. 동일과정의 원리.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지질 현상들이 또는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현재 일어나는 순서와 과거에 일어나는 순서가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질 구조 중에 이런 습곡 구조를 만나. 습곡 기억나시죠? 그렇죠? 습곡 구조를 만나면 얘는 이렇게 퇴적이 된 이후에 행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됐겠지. 그치? 그러니까 옛날 땅에서 습곡 구조가 발견이 되면 이 땅도 퇴적이 먼저 된 이후에 그 다음 행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됐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동일 과정의 법칙. 그 다음에 마그마가 관입하는 경우도 우리 지층이 이렇게 퇴적되고 마그마 이렇게 관입하지. 지금 이렇게 관입하잖아.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관입이 일어난다면 과거에도 이런 관입함체가 발견이 되면 퇴적이 되고 나서 관입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지질 현상들은 지층이 생성되는 순서들은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생성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사법칙이라고 하는 건 상대 연령을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상대 연령.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나이는 몰라. 그러니까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두 가지의 지층의 연령이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35년 지기 친구죠. 엄청 오래됐죠. 지금 모습하고 중학교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완전 노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걔는 그대로고요. 우린 되게 늙었어요 이제. 그래서 중학교 때 걔가 키가 178이었거든요. 그때 그냥 우리 때 이야기예요. 우리 때는 선생님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엄마 아빠니다. 아빠 심부름, 엄마의 심부름 아니겠지? 술 담배 사러 그냥 가서 술 담배를 이렇게 사오면 심부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 친구는 그냥 가가지고 담배 주세요 그러면 그냥 줘요. 그때부터 담배를 피더라고요. 전혀 거리낌 없이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봐도 백수 삼촌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저랑 같이 있으면 누가 봐도 형과 동생인데 친구야. 상대 연령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네가 늙어 보여, 네가 젊어 보여 이게 상대 연령이에요. 근데 절대 연령은 진짜 나이. 민증 깐 거예요. 제가 걔보다 생일이 6개월이나 빨라요. 제가 실제로 형이죠. 항상 하는 말이 밥 먹은 밥그릇으로 계산하자면요 그러면 제가 져요. 걔 한 그릇이 엄청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지만 제가 한 일주일 먹을 양을 함께 먹어요. 괴물 같아요. 아무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걔는 그 상태로 이렇게 계속 똑같고요. 저는 이렇게 쑥 늙어 가더라고요. 지금은 연령을 보면 비슷해 보여요.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봤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액면가 나이 있죠. 이게 상대 연령, 민증관계 절대 연령.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느냐? 이러이러해서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상대 연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층의 선후관계는 상대 연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절대 연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5가지의 법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학의 법칙 5가지. 시험 되게 딱 좋죠? 수평 퇴적의 법칙. 자, 지사학의 법칙 첫 번째는 지금 막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실제로 이렇게 지층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실제로 퇴적됐을 때 지층은 항상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해수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지층은 그러니까 밑에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퇴적이 될 때는 해수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돼. 그래서 퇴적될 당시의 지층은 항상 수평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모든 퇴적층에서는 수평으로 퇴적된다가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면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수평으로 퇴적된 이후에 지각 변동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그 이후야. 퇴적이 먼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각 변동 받은 후에 퇴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퇴적된 이후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경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층이 퇴적이 될 때는 항상 수평으로 퇴적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지층은 차곡차곡 누적돼서 쌓인다는 거예요. 자, 이 지층이 퇴적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위쪽에서 누적돼서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에서 누적돼서 이렇게 이게 누중의 법칙이에요. 누적되어서 중첩된다라는 말이 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적된 게 밑에서 달라붙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씩 퇴적돼서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누적된다. 따라서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지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래쪽 지층이 오래됐고 위쪽 지층이 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먼저 쌓인 지층은 아래쪽에 있고 나중에 쌓인 지층은 위쪽에 있다. 단 이때는 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이 먼저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역전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역전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자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는 퇴적 구조 네 가지 있었지. 점이층리, 사층리, 여는, 건열 같은 것을 보면 지층이 퇴적되는지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역전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아래쪽 지층이 위쪽 지층보다 항상 더 오래된 지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층은 위에서 한층 퇴적돼서 쌓이기 때문에 아래쪽 지층이 오래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층이 발견이 되면 아래쪽이 오래됐다, 위쪽이 젊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쉽죠? 다음 동글근 천이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글근 천이의 법칙. 자, 화석의 종류와 진화 정도에 따라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지층에서 동일한 화석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중생대 지층에서는 중생대 화석이 발견이 될 거고 고생대 지층에서는 고생대 화석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화석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고생대 땅이고 중생대 지층이 발견이 됐다라면 중생대 땅일 거예요. 표준 화석을 알면 우리는 지층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동일한 화석이 발견이 되더라도 어떤 화석 같아요? 대충 그럴 것 같지? 누가 더 진화한 것 같아요? 오른쪽. 예.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게 동일한 종에서는 조금 더 진화됐다라고 진화론자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거 나와요. 왜냐면 동일하게 발견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화석 종이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게 좀 더 진화됐다라고 보고 만약에 동일한 종이 발견된 화석에서는 여기가 조금 더 나중 지층 얘가 좀 더 오래된 지층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종 안에서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삼엽충이라든지 얘는 뭐가 있냐? 공룡인가? 이런 애들이 나타난다든지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층의 생선 순서를 동일한 지층은 발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지역에서는 이렇게 산출이 됐고 B 지역에서는 이렇게 산출이 됐고 C 지역에서 이렇게 산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과거에 퇴적된 지층은 B인데 A에서는 A 지역의 지층은 B 지역의 주황색 지층과 함께 퇴적된 거고 C 지역은 B 지역의 파란색 지층과 함께 퇴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이러지? 여기가 밑일 텐데. 그치? 그치? 아, 맞다. 미안해. 내가 이걸 A로 읽었어. A지역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 같은 경우가 있죠. 단풍 맞냐? 아니, 은행나무. 은행나무 같은 아이가 있고, 최근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얘 좀 더 오래된 화석이 발견이 되는 것으로 보아 C지역이 A지역보다 조금 더 오래된 지층이다. 그러니까 B지역에서는 A지역과 C지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화석이 산출이 돼서 지층의 순서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A지역이나 C지역에서는 일부만 관측이 되더라도 더 오래된 화석 종류가 발견되는, 더 오래된 화석 종류가 발견되는 것을 보고 더 늙었다, 젊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금. 알겠죠? 어쨌든지 간에 동물근 천이라고 하는 건 화석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선 표준화석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표준화석. 표준화석 중에 캄브리아 시대 때의 표준화석은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고생대 때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삼엽충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삼엽충 이야기를 하고 갑주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상대 때 대표적인 표준화석 이야기를 하면 공룡과 암모나이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신생대 때 표준화석 이야기를 할 때 메머드하고 그 다음에 화폐석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화석들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예요. 만약에 아래쪽 지층에 공룡 화석이 있는데 위쪽 지층에서 삼엽충이 발견이 되면 여기는 지층이 역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물근 천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동물근이 다르게 분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층에 따라서. 그 지층에 살았던 동물들이 그 지층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이 화석군을 가지고 지층의 선후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관입의 법칙입니다. 관입의 법칙은 이게 뚫고 들어간 건가? 이렇게 애매하긴 한데 관입암이 생성이 돼요. 관입 당한 암석은 관입암보다 먼저 생성된다. 지층이 퇴적된 이후에 1번 퇴적, 2번 퇴적, 3번 퇴적 이렇게 퇴적된 이후에 관입체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관입체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이 관입체가 실제로 1번, 2번, 3번 다음에 생성된 지층이다. 끝에까지 뚫고 나오면 분출 이렇게 나온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에 지층의 변성작용의 흔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변성작용의 흔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입 한 녀석은 관입당한 지층보다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다. 이렇게 끝까지 뚫고 나와서 분출한 경우도 있고, 앞서서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1번, 2번, 3번이 퇴적이 됐는데 실제로 뚫고 나오다가 끝까지 분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다 변성암이 발견이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관입암체는 관입당한 지층보다 나중에 생성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딱 그려놨다. 4번 그러면 얘는 5번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요걸 안 그려놨어. 변성의 흔적이 없대. 변성의 흔적이 없으면
얘가 5번, 얘가 4번. 아시겠죠? 왜냐면 분출한 이후에 냉각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층이 퇴적이 되면 실제로 간이방치하고 퇴적층 사이에 변성작용이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뚫고 나왔는데 여기에 변성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퇴적층은 관입방치 이후예요. 순서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관입을 했다라는 흔적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간이방치하고 그 기존에 있는 지층 사이에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있는가, 접촉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전처럼 여기에 만약에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층은 관이방치보다 먼저 퇴적된 거지만 이쪽에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 지층에 이 관이방치에 해당되는 기저혈관이 발견이 되면 이거는 퇴적이 관이방보다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입 이야기를 할 때 아예 분출한 이후에 퇴적됐는가 아니면 퇴적된 이후에 실제로 간이방체가 다 못하고 나왔는가 이런 것들은 구분해가지고 나오니까 기억하실 건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간입한 암체는 간입당한 암체보다 나중에 생성된 거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관입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 자,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이거 내가 뭐 그린 건가? 아 저희한테도 니네도 있지? 네. 뭐지? 어? 형광펜 같지 않아요? 이거 누가 형광펜 칠한 것 같은데? 암체에서 이렇게 나타날 리가 없어요. 자, 여기 부정한 면이면 여긴가? 그림도 애매하네. 그죠? 여기밖에 없겠죠? 지층이. 부정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면을 경계로 부정한 면 아래 지층과 위쪽은 긴 시간적 간격이 있죠. 따라서 부정한 면 아래쪽이 오래된 땅, 부정한 면 위쪽이 젊은 땅, 이게 부정함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지질 구조를 보고 지층의 선후 관계, 어떤 지층이 더 늙은 땅이고 어떤 지층이 더 젊은 땅인지를 밝혀라 이거잖아. 만약에 지층 구조 중에 부정한 면이 나타났어. 그럼 부정한 면의 관계로 부정한 면 아래쪽이 늙은 땅, 부정한 면 위쪽이 젊은 땅,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정함을 3개 배웠죠. 그치? 경사 부정함, 평행 부정함, 난정함 이렇게 배웠는데 어떤 부정한 면이든 아래쪽이 늙은 땅이지. 왜냐면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윤기침 시침강이 있어야 되지. 이 윤기침 시침강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부정한 면을 경계로 아래쪽과 이쪽은 엄청나게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 아래쪽은 늙은 땅, 위쪽은 젊은 땅 이렇게 구별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5가지가 지사학의 법칙입니다. 지사학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예, 설명했는데 지층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